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저녁 이제 8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 얘기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국내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한마디 했어요.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 외교통일 본인이 위원장인데 정부에서 단 한마디 보고해 주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김정은이 신변 이상 소식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결론 윤상현 위원장의 얘기는 엄청난 위중 사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쉬면관 수술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인데 내일 김정은이가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앞방송에서 여러 번 분석해 드린 대로 내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는 김정은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를 두더라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위주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윤상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는데요. 전문가 간담회. 여기에서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따른 급변 사태를 주제로 내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이 자맹이 매우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 숭따오가 긴급 방북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까지 입수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런 심야 뉴스에 숭따오가 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미리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것이 또 외신을 타고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 북한도 마찬가지 혈맹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 외교관계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합니다. 그래서 당의 영향력과 결정권이 훨씬 세다. 그런 의미에서 숭따오가 북한에 갔다. 그러면 당대당 관계에서 중국 정부의 왕위가 이끄는 외교부 그리고 이 북한 리선권이가 이끄는 외교부 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김정은이 이 건강 상황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 우려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이렇게 숭따오가 간 것은 사실상 시진핑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다. 과거에도 숭따오가 특사 자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특사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예, 특사라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당대당 차원의 친선관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만약에 김정은이 생명이 위독하다 보면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후계 체제와 후계 체제가 안착되는 데 필요한 중국 측의 지원 약속 그리고 후계자를 사실상 김정은이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중국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이 과연 상황이 어떤지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전에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이 이런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뉴스위크 뉴스가 제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뉴스위크지도 비교적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미국의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보도한 출처는 미 국방부의 현직 고위 관리로 되어 있는데 뉴스위크지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소문,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국방부 고위관리는 아니다, 뭔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고위관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언론에서 고위관리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소한도 1급 이상의 정부직 공무원을 고위관리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위크지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즉 미국은 북한 지도부 상황이나 김정은의 건강에 관해 결론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어떠한 추가 정보도 얻지 못했고 그러한 조짐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중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파트너 국가들의 군대를 포함해서 서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의 미군은 역사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불릴 만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대북 대응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색다른 괄목할 만한 정세 변동을 야기할 만한 급변 사태 위기 없고 김정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위크지에서도 이 미 정보 당국에서도 북한에 뭔가 잘못됐음을 시시하는 특이한 군사활동의 지구는 목격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 국방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뉴스위크의 질의에 관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 김정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공유할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미국은 어떠한 적과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연합 방위 태세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상시 임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Fight Tonight 정신과 이 방어 태세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이 같은 뉴스위크에 인터뷰한 미 국방관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38노스에서 이 원산의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지금 정차 중이다. 이런 인공위성 사진을 즉 이미지를 분석해 내면서 열차의 존재와 그리고 김정은이가 2개의 주 행사에 불참한 사실, 김정은이 중태이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방관리는. 그래서 북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발표를 지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과연 정말 이게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사망 이런 해시태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잠재적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의 이름도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께서 전화, 문자, 카톡으로 저에게도 똑같은 영상과 문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저의 평가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뉴스위크지 이렇게 상반되는 미 국방 관리의 평가와 의견을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사망,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후계자로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순위권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이 동아일보에서 특별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특별기고문은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재미 탈북자 리정호 씨가 기고한 글인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김정은이 급변 사태에 있을 때 후계자로서는 김여정이가 될 건지 김평일이가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은 3대 세습 독재 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야말로 핵 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독재 국가 지도자인데 후계자로 또 백두혈통 운운하면서 김여정과 김평일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가 3대 세습 체제를 이용하면서 뿌리내린 독재 체제를 그대로 가게 두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를 유도해야 할 때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새로운 개혁 개방 노선으로 끌고 갈 북한 엘리트 그리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색다른 또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이 보름째 특별한 동정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북한 일부 매체에서는 간단한 동정은 지금 보도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의 사진이라든가 또 이 김정은이의 실질적인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도 이보다 더 오래 있다가도 살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주 정도 안 나온다고 해서 꼭 신변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무리다라고 하는 견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 등장한 내용으로 본다면 최근에 해병대 연례 상륙훈련,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강력한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이 호전적 망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보 이 연합공중훈련에 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이 동족 대결이 화약고를 짙게 풍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탑 뉴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선거는 사실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 선거 다루기는 다루지만 워낙 큰 국내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논평을 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서서히 이번 김정은이 상황이 완료가 되면 미국 관련 우리 한반도 정책, 그 다음에 중국 정책, 일본 정책,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분석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번 이 북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독재자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고 또 가끔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또 수식어도 붙이고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탑다운 방식의 미국 간 정상회담을 선호합니다. 바이든은 정반대예요. 톱다운 방식 싫어하고 바텀업 실무자들의 협상을 거친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진입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상회담을 선호하고 있고 또 김정은한테는 불량배다, 독재자다 이러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한에서는 이러한 바이든에 대해서 늑다리 미치광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부자나라에 돈을 더 내라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분담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두 사람이 정반대의 정책을 우리 한반도에 관해서 정책관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김정은이 유고시에도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전옥현 안보정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